네, 오늘 시장의 낙폭이 좀 큽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크게 할 때는 도리어 큰 그림을 저희가 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시장 전략 그리고 최근에 나온 관세 협상과 타결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8월이에요. 8월이 됐는데 연초부터 시장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리뷰를 해본다면 어떤 얘기들이 가장 저희가 화두거리로 올리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상반기 중에는 네.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완화되면서 미국 외시장,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네네. 뭐 상대적 강세가 아주 돋보였던 상반기였는데요. 7월에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한국 주식시장은 약 6% 정도 성과를 냈는데요. 2.5% 수준인 뭐 미국과 뭐 기타 글로벌 네네. 시장 대비 뭐 상대 성과가 또 7월에도 여전히 높습니다. 또 코스피가 7월에 계속 고점을 갱신했고요. 올해 들어 누적으로 한 35%, 물론 오늘을 제외하고요. 네네. 35%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마 한 터키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홍콩도 한 25%, 그다음에 유럽 주식도 한 10% 이상 성과를 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여전히 한 자리 수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주가 네. 성과가 한국 시장이 가장 돋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연초 대비로 보면 한 30% 정도 우리가 네.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까지는 반영이 안 된 지표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갈 수 있냐?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은 타결이 좀 됐지 않습니까? 향후를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결국엔 관세 협상을 잘 타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슈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관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네. 기본 관세율 15% 이제 발표가 됐고요. 미국, 일본하고 EU하고 이제 유사한 수준의 네. 관세율이 기본 관세율이 좀 정해졌습니다. 그 뭐 세부 내용을 보면 조선업 관련해서 1,500억 불을 포함해서 약 3,500억 불의 이제 대미 투자, 그다음에 추가로 한 1,000억 불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시장 개방 등 이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500억 불 투자가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 있긴 한데요. 실제 이 펀드를 조성할 때 실제 출자율은 한 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네. 그러면 한 175억 불 정도고요. 그러면 한 24조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유로와 합의한 그 내용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한 3년여에 걸쳐서 요 한 24조 원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본 계획을 가정하면 네. 연간 한 8조 원 수준의 실제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정부 예산이 한 670조 원 네. 수준이었으니까요. 정부 예산 대비 한 1.2%, 3%, 뭐 그 정도 수준을 차지합니다. 뭐 최근에 어떤 뭐 고령화, 저출산 등 이제 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또 뭐 그 네네. 정상회담에서 또 논의될 거라고 예상되는 방위비 추가 부담 등에서 이제 추가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정부 재정 부담은 뭐 좀 적지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딱 받아든 3,500억 달러라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네. 그걸 세분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들어보면 네. 전체 예산에서 한 8% 정도, 8조 원 정도 네네. 우리가 연간 이제 낼 걸로 보인다. 네네. 3년에 걸쳐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에서는 한 5% 정도가 실제 투자 금액일 테니까 네네. 24조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일종의 뭐 유럽이 합의한 것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본 거기 때문에 3,500억 달러라는 그 규모보다는 그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일 거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펀드는 펀드인데 또 에너지를 저희가 LNG를 네. 1,000억 달러 수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뭐 미국산 에너지 주로 네네. LNG 위주일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구입하는 것도 약 한 뭐 3년에서 3년 반 정도 나누어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규모가 이미
한 1,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되면 미국산을 한 230억 수준의 네네. 구매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 수입액에서 한 14%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곳이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경우는 이제 호주의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산 구매를 이제 연간 한 286억 불 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이제 미국산 뭐 석유보다는 이제 천연가스의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 규모의 한 14% 정도 차지했던 비중이 뭐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무역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이런 네네. 것도 거론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는 한 94% 수준.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에 대부분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네네. 미국산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겠다라고 추정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하면서 또 뭐 효율화, 또 다변화 이런 전략들을 추진해 왔을 텐데 그런 전략에는 뭐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전체 에너지 수입이 뭐 추가로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어차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고 네네. 수입했던 양 중에 국가별 비중이 있는데 이 네네. 비중이 미국이 좀 늘어날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이 미국이 1,000억 달러 우리가 신규로 한다 그래서 네네. 이게 그렇게 에너지 전체 수입을 늘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럼 결국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장기 공급 맺도록 했던 계약들을 네네. 일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걸 인정해 줄지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던 이 투자 네네. 펀드 규모가 GDP 대비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네. 일본에 대해서 이제 높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GDP 대비 각 국가의 GDP 대비 그걸 고려해서 관세율을 발표하기보다는 아마 미국 기준으로 얼마나 미국에다가 무역 적자를 가져온 나라이냐 그 비중을 가지고 좀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처음에 트럼프가 네네. 쭉 도표를 해갖고 쭉 발표했던 그 시점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수입한 거 대비 각국의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그 비중을 가지고 왜 쭉 계산을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24%, 뭐 일본은 24, 우리나라 25%, 뭐 일본 24% 이렇게 네. 산출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이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85억 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660억 불로 사실 미국 무역 적자액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했다. 네네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적자를 초래하는 비중은 비슷하고 GDP 대비 우리나라가 높았던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사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또 대미흑자 규모가 또 비중으로 보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협상 결과는 뭐 GDP 대비해서 뭐 과도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는 않았다. 라고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전체 3,500억 달러의 투자도 실제로 이게 이제 돈이 나가는 규모라기보다는 네네. 뭐 지급 보증, 뭐 대출 이런 형태라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어제 약보합 정도를 기록하면서 일단 어제 관세 협상 결과는 시장의 기대 수준에는 어느 정도 네네. 부합했다라는 게 좀 간접적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래도 기대에 부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요. 네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내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시장이 7월까지도 너무 좀 네네. 급하게 올랐고 뭐 역사적 저평가 상태를 뭐 반년 만에 이렇게까지 이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별 뭐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거의 고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이제 다가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자금 유입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밸류에이션이 평균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달러까지도 지금 강세로 약간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이렇다면 이제 시장 전체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종목별로 뭐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올해 상반기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 비중을 넓혀라. 네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제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테고 네네. 어떤 업종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게 네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업종으로 보면 이제 지난달에도 미국이 이미 밸류에이션상 부담은 있지만 네. 업종별로 보면은 뭐 빅테크나 뭐 ICT 위주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섹터별 성과도 뭐 금융까지 포함하면 이제 ICT와 금융 정도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하고 오를 때는 보통은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때 네. 더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EPS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 추이를 보면 금융, IT, 통신 위주는 뭐 1분기, 한 분기 전 대비 또 6개월 전 대비 계속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가시화되는 업종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환율 시장까지 좀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8원 20전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1,400점 2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한 상황이어서 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환율 시장도 좀 변동성이 큰 날이네요. 금융시장 자체가 어쨌든 간 약간의 발작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걸 금융당국하고 정부가 이제 어떤 메시지로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은 아까 세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또 금요일이어서 다음 주에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8월 또 초반이고 어쨌든 오늘 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유성 전무와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